안녕하세요. A뱅크의 자존감 높여주는 여자 아트비입니다. 예술가 상담소는요, 다양한 예술가들의 고민을 듣고 4년차 자존감 코치 아트비와 함께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. 네, 그럼 사연이 필요하겠죠. 아래 내용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2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현재 연기를 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. 고등학교 시절 공부도 못하고 꿈도 없었던 저에게 우연히 접하게 된 뮤지컬 한 편이 지금의 저를 배우로 서 있게 했습니다. 아무래도 저의 내면에는 밖으로 꺼내보고 싶었던 정서와 감정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. 문제는 제가 연기를 하기에는 너무 숫기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연기학원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연영과를 진학하진 않았어요. 자신이 없었거든요. 저의 성격을 고치고 배우로 롱런할 자신이. 저의 성격은 누구에게 먼저 말을 잘 걸지도 못하고 친해지는 데에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. 그런데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역과도 빠르게 친해져야 하고 스태프분들과도 잘 지내야 하잖아요. 그런데 전 매일 연기학원에서 보는 친구들과도 아직까지 서먹서먹하고 연기를 같이 할 때도 어색함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을 받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성적에 맞춰 갈 수 있는 과를 선택해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. 하지만 막상 대학에 진학해보니 연기를 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더욱 커지더군요. 매일 학원만 다니며 실제 작품을 올려본 경험이 없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극단에 들어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. 한 곳에서 딱! 하고 붙을 자신이 없었던 저는 여러 극단 오디션을 모두 지원했고 글빨이 있는 편이어서 모두 서류 지원을 통과했어요. 문제는 현장 오디션인데요. 처음 보러 간 곳에서는 완전히 얼어붙어 대사가 기억나지 않아 내내 울다가 왔고요. 3-4차례 다른 극단 오디션을 본 후에야 어느 정도 제가 준비한 정도의 수준의 오디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즉흥 질의응답 시간에 버벅인 게 많아서 모두 다 떨어질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일주일 뒤 극단에서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 너무너무 기뻤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. 새벽 알바하면서 극단 생활도 성실히 임했죠. 그런데도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선배님들이 생겼습니다. 이유는 제가 성실하기만 했기 때문인데요. 먼저 살갑게 다가가지도 않고 인사하는 목소리도 작고 연기를 할 때도 눈치를 많이 봅니다. 그래서 결국 아예 대사가 없는 배역만 맡아서 연기를 하거나 뒷정리, 청소일만 도맡아 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. 선배님들 리딩하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거 볼 때마다 나도 저런 배역 저렇게 멋지게 소화해내고 싶다 하는 생각은 굴뚝 같은데 왜 마음처럼 행동이 나오지 못할까요? 제 연기 인생은 여기까지가 최선인 걸까요? 네, 두 번째 사연은 연기를 하고 있는 20대 청년분의 사연이었는데요. 너무 소심한 성격 탓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3가지 제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자기 신뢰의 법칙이 중요하다입니다. 저도 사실은 엄청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. 어느 정도로 소심했냐면 저한테 발표를 딱 시키면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도 못 쳐다보고 진짜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. 저는 아트비입니다. 이러고 후다닥 들어갔던 그런 학생이었어요. 그런데 어떻게 변화할 수가 있었냐면 저는 강제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. 제가 고등학교 때 극단 회장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때 회장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신입생 들어오면 먼저 인사해줘야 되고 또 후배들 챙겨줘야 되고 선배님들께 먼저 살갑게 대해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연기가 늘었느냐?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슬럼프가 왔어요. 그 이유는 제가 활발해졌다라고 해서 저를 믿는 힘이 커졌던 건 아니었거든요. 자기 신뢰의 법칙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. 저를 믿지 못하면 무대 위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기가 맞나?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소심하든 소심하지 않든 무대 위의 나의 모습을 믿으면요. 네, 연기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무대 위에서 지금 이 연기가 맞나? 내가 잘하고 있나? 이런 의심하지 마시고요. 무대 밖에서 그런 의심하시고 무대 위에서는 나를 믿어 나가면서 자기 신뢰의 법칙을 믿으면서 연기를 해 나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금방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
두 번째는요. 극단에서 올리는 공연에 배역의 대사를 한번 쭉 다 외워보자 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. 그 이유는요. 우리 극단이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. 거기 들어가셨으면 써먹어야죠. 그쵸? 내가 배역을 맡지 못했다고 해서 1년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. 어느 하나의 작품의 배역을 내가 가상으로 맡았다고 생각하시고 대사도 다 외워보시고 분석도 다 쭉 해보세요. 그러면요. 다르게 보입니다. 내가 이걸 준비했는데 저 선배님은 이렇게 표현했네?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. 이 배역은 지금 대사가 없는데 저 선배님은 저렇게 살아계시네? 라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니까요. 그래서 내가 나는 연기하러 왔는데 청소만 해. 나는 연기하러 왔는데 대사 없는 배역만 해. 라고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요. 이 안에서 내가 이 극단 시스템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다 보면 기회가 와요. 어쩌다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그 배역이 펑크가 났어요. 근데 그 대사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어떻겠어요? 기회가 오는 거죠. 네, 기회를 기다리지 마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, 하루 목표를 정해서 대화를 시도해보자입니다. 우리 오해라는 게요.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겠죠. 소심한 성격이라는 핑계 그만 대시고요. 우리 이런 목표 정해보면 어떨까요? 하루에 3분에게 먼저 인사드리기. 하루에 3분에게 먼저 칭찬드리기. 이런 거 있잖아요. 되게 쉽죠. 이런 것들을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오해라는 것도 싹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대화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려우시면요. 지금처럼 저에게 용기 내신 것처럼 이런 고민을 딱 한 분에게만 좀 털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쌓인 오해 정도는 금방 풀릴 것 같고요. 그것도 어렵다 하시면 편지라도, 우리 연출님께 편지라도 저 이렇게 잘해보고 싶거든요. 근데 잘 안 돼요. 이러면서 좀 남겨주시면 아주 귀엽게 보실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내 연기를 조금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제 상담은 여기까지고요.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